이 내용을 두고도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두고도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 배현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동훈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들이 장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잠재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수도권 의원이라는 사람을 한겨레에서 만났더니 뜬금없이 이 시기에 무기한 단식을 한다니 속내가 뻔하지 않냐. 뭐 그 앞서 얘기했던 24시간 필리버스터 같은 일종의 퍼포먼스로 이해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또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테고. 뭐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사례에 대한 연구가 좀 있었던. 그때는 이제 드루킹 특검 드루킹 특검을 이제 했고, 근데 그때 그 김성태 단식이 통했던 결정적인 거는 뭡니까? 김성태 의원이 누구한테 맞았잖아요. 아, 맞아. 그래갖고 주목도 굉장히 높아졌죠. 근데 그거를 사례를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 만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그림 퍼포먼스를 원하는 거면 밖에서 해야죠. 밖에서 해야 누가 지나가다가 돌도 던지고 침도 뱉고 이러는데 로텐도를 너무 안전한 곳을 지금 택했다는 거. 근데 저는 장동혁의 수가 한동훈의 수보다는 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구형이 이루어지는 날 새벽 1시에 싹 껴놓은 거 아닙니까? 이 한동훈 말하면 뉴스 페이지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제명을. 그리고 그 제명이 뭐 뒤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 기사 제목은 한동훈 제명된 상황으로 뽑혔고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장동혁이 그걸 해냈고 어저께부터 이제 단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장동혁은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데 한동훈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데 나를 공격하고 있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열흘 시간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재심을 하든 안 하든 그때까지 나와서 소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징계하겠죠. 그럼 한동훈 대표 공교로운 겁니다. 저의 그냥 뇌피셜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 열흘 단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시겠죠. 그리고 실려가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한동훈 대표가 주도할 수 있는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말하자면 흐름이나 타임 같은 게 과연 생길 거냐?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게 뭐 좋은 수든 나쁜 수든 그런 의미로서의 자기 주도성을 가져가는 거라고 한다면 여전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보다는 수가 높다. 아니 이 말이 맞는 게. 여기 아이스님이 장동혁 대표 대장 내시경 예약했나 봐요. 근데 그건 이제 그냥 이제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실제 장동혁 정치 천재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요? 아 진짜로.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쓰는 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하고 완전히 다르고 그 문법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수들이 그러면 그동안 실패했냐? 오히려 자신이 위험하고 뭔가 좀 힘든 처지에 있었을 때 이걸 전화위복시켜주는 패로 사실은 그동안 작용했다는 어찌됐건 거예요. 지금 제1야당이 성공했잖아. 아니 그리고 비대위랑 예를 들면 소장파들이 그때 너 끝까지 하지 않으면은 널 데리고 우리가 이거를 선거를 치를 수 없어라고 하면서 쫓아낼 것처럼 하다가 그 소리가 싹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 얘기는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실제 그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스탠스로 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계산이 정확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제작진들 왜 카트를 계속 저를 잡고 있죠? 노영희 변호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 안 할 겁니까? 긴장 안 해? 어쨌든 생각보다 되게 영악하게 자신이 계산을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성공해 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쟁에선 질 거예요. 장동혁 체제가. 근데 전투에서 한동훈과의 전투에서는 장동혁이 뭐 어떤 거지.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한동훈이 수가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으나 거기서는 장동혁 대표가 우위를 점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거지. 김종혁 본인의 제일 측근이고 본인 한동훈계에서 제일 강한 스피커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됐을 때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행동을 시작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종혁 대표 늘 나와서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발언들만 계속하고 그럼 지금 이렇게 됐어요. 법정으로 가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정문도 번복됐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걸 이기면 징계 안 받는 거죠. 무슨 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이런 체제 장동혁 체제로는 안 된다. 난 이 전쟁을 승리로 가져갈 거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본인 전투만 하는데 그 전투는 이미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사실 한계가 얼마나 정말로 수준이 낮고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는지를 너무 정확히 간파하는 거. 우리들도 사실 다 아는데 뭐 장동혁 대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옆에 붙어 있다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배신행위를 한기긴 한 거겠지. 게다가 김종혁 최고 얘기도 했지만 자기 편이라고 옆에서 말 거들어준 사람들을 한 명도 살려주지를 못해요. 본인이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무조건 살려놓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 편 들어준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 말고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정치인이면 무조건 재심에 응해야 돼요. 두 분이 오늘 티키타카가 좋네. 너무 들을 맛이 나요. 정치인이면 재심에 응하고 가서 막
카메라 막 세례 받고 내가 이렇게 탄압받는다. 나는 그래. 정정당당하게 그래, 오히려 그렇게 다 나가야지. 응했다 해서 안 찌르려고 내가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쫓아낸다. 이 이미지로 가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탄압을 받는 거죠. 근데 바로 나 재심 안 해. 어차피 니네 결론 정해놓은 거잖아. 나는 바로 소송 갈 거야. 이러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 저 헛똑똑이다. 헛똑똑. 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지금 이 시점에 국민의힘은 국가적인 어떤 아젠다나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무언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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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것도 당 없어요. 내에 생각만 하지. 장동혁이냐 한동훈이냐 당원 게시판 징계 뭐 이런 키워드들로만 계속 소비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단식이란 키워드가 하나 더 얹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러다 보니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야 뭐 지도부 오찬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대표가 단식 중이고 안 간다 그러고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는 그 한간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 맨날 쇼. 단식 현장에 와서 손잡고 그 야당의 요구를 들어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고 오히려 야당의 절박한 요구가 뭔지 경청해야 되니까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잘 이해가 안 되는 우리만 상황이라서요. 모르는 게 아닐걸요. 예. 본인들도 모를걸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예. 왜냐하면 거기는 대안이 없어요. 그냥 민주당이 어떻게든 못하고 뭐 코스피도 나락가서 그 반사이익을 우리가 얻을 생각만 하지 무슨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기네들의 현안을 들어서 청취하라고요.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야당이랑 공유하겠다고 하는 자리예요. 예. 거기에서 100번 양보해서 당대표가 그 명분 없는 단식을 하면 최소한 원내대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마다하고 쇼라고 폄훼하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건 또 무슨 이중적인 잣대이자 이거 행태입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탈당하잖아요. 조선일보 기자 출신 최구식 전 의원 지금 진주시장 나가려고 네. 국민의힘 탈당한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으로 입당했다라고 하고 예. 있어요. 이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집권은 가능할까? 지방선거는 일까? 총선은 이길 수 있나? 그러니까 정말 하수들의 게임장이에요. 한동훈 하수, 장동혁 하수, 뭐 정치 천재설, 뭐 본인은 전투에서 이기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수고 나 법률에서 이길 거야. 그러잖아요. 계엄 얘기를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예. 그게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파에 또 영린을 건들더라고요. 계엄? 너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냐면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되는 날 제명시켜버리잖아요. 예. 야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망케 한 거는 한동훈 너야. 거기에 대한 정치적 단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법률 얘기만 하고 계엄 얘기를 또 꺼내고 나 가처분 할 거야. 재심? 이유 없어. 한동훈 받는데 그 한동훈은 동명이인이야. 아니라는데 무슨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댓글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계엄 운운하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하고서는 이 민주화 투사 코스프레 한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유권자가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쭉 뭐 전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혼합돼 있는 상황이고 되게 복잡한 것 같고 그런데 당내에서도 정리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뭐 권영진 의원이나 뭐 윤상현 의원이나 이거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냥 약간 공연불처럼 들리는 것들이 있고요. 뭐 이 와중에 여의도연구원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그 여론조사 결과 뭐 조작했다 이런 내용들로 기소가 됐던 건이 있었는데 네. 무죄 선고 났던 게 원심 파기가 되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좀 리스키하죠. 예, 이 내용은 이게 저는 이걸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의도연구원이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이고 네. 그런데 여기 부원장으로 있는 인물이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지금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당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뉴스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근데 장해찬 부원장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는 자기 학력 관련해서 무죄 나왔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되게 네. 기쁘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제대로 하면 또 판단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 늘 비슷한 패턴으로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 얘기 끌고 와서 얘기하고 그게 뭐 허수아비론 면접을 이런 얘기들을 주느냐고. 하던데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지 보수 언론들이 지금 국민의힘 상태가 답답한가 봐요. 조선일보 사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명 뭐로 하든 본질은 윤 어게인당 아닌가라는 제목이 있는데 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장동혁 대표 주변을 보면 이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 어게인당 같다라는 그 조선일보의 지적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국민의힘에게 어떤 걸 기대하길래 이런 사설을 쓰는 걸까요? 아니 좀 잘해라 이건데 아니 아젠다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으니 우리를 다시 한번 믿어달라라고 해야지 이번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당 지지율도 오르고 뭔가 될 거잖아요. 근데 예. 오히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찍이라고 불리우는 혹은 내지는 국민의힘의 골수 지지론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조차도 우리 당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우리 당 차라리 그냥 해체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당이 내놓는 중요한 아젠다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놓는 건 오로지 장동혁이 한동훈을 밀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장동혁이 뽑아놓은 그 호위무사들이 전부 다 한동훈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특검 하나 제대로 지금 그 처리를 못하고 있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 사람이라면 국회 의석수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예.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든지 정치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고 대신에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뭔가 큰 걸 던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는 거잖아. 그게 정치인 거잖아요. 예. 정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앞에 떠들면서 나를 좀 따라와 주세요. 내 가치가 이거니까 나와 같이 생각 같이 하는 사람들 다 우리 밑에 모여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가 정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장동혁의 목표는 오로지 한동훈 내쫓는 거, 그 다음엔 오세훈을 내쫓는 거, 뭐 이런 식의 지금 말도 안 되는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 큰 아젠다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와는 단절도 못해 이상한 극우들은 다 데리고 들어와 자기 정치만 하고 앉았어. 그러다가 앉아가지고 갑자기 뭐 단식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어. 단식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앉아가지고 아까 점심시간에 안 보였대요.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걸 보게 되면 도대체가 뭐 하냐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5천 하자 그러면 5천 가지도 않아. 뭐 하자 그러면 만나지도 않아. 그러면서 또 1대1로 뭐 한자 만나자고 던지기만 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믿고 가. 근데 이 사람밖에 대안이 없다는 게 더 웃기는 거지. 이 안에 대안이 다른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대안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자주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만 여기 중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뉴스에 등장하지 않는 다선 의원들. 그들은 그 사람들은 장동혁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판을 그냥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그 의원들 수가 적지가 않거든요. 적지 않죠.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찌됐건 100석이 넘는 정당인데 예,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아무도 뭔가 이렇게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손 들고 내가 이 얘기할 테니까 이쪽으로 모여라라는 사람조차 없는 것일까? 근데 예전에 이제 민주당도 굉장히 좀 질이 멸렬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2010년대 초반이나 이럴 때. 그때 이제 현역이었던 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의원 수가 줄어드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는 100명 넘게 있는데 한 10대 명은 야당이니까 10대 명은 수사선상에 있어요. 그리고 뭐 한 10대 명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이슈들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원래 안 나서는 사람들이 한 절반 뭐 왜 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면 없는데 국민의힘은 또 거기서 뭐가 빠져야 됩니까? TK는 안 움직여요. TK는 장동혁이 뭐를 하든 각설이 타령을 하든 무슨 뭐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빼면 정말 사람이 없는 거고 저는 국민의힘이 완전 기능적으로 망가졌다라고 느끼는 게 장해찬 같은 캐릭터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임명한 것도 그렇지만 지금 역대 국민의힘 계열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일의 최저 지지율일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 예. 최소 지지율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이 당이 당명을 바꾸겠다고 빈 가로가 있는 현수막을 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SNS에서 초록만 당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누가 제어를 걸어야지. 우리가 지금 당세가 너무 약하고 인기가 없어서 이거를 하면 조롱만 당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당의 이제 공보의 정상적인 기능인데 그게 없고 모든 지구당에서 시키니까 야 이거 다 달아. 현수막은 달고 있고. 달고 있어. 예. 그러면 지금 SNS 한번 찾아보세요. 그 가로 안에 가관인 말들을 넣고 있고 제일 많이 본 건 숭구리 당당이었어요. 저는. 업당, 부럽당, 윤앤김 뭐. 예. 예. 근데 조선일보 사설이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결국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